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4,8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성인 남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기회가 되면 이민 갈 생각이 있는가? 70%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여유로운 삶, 그 다음에 부패한 정부의 실망, 선진복지제도 혜택, 자녀교육 뭐 이런 이유가 제시됐죠. 그리고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 1위는 캐나다, 2위 호주, 3위 미국 이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이민이라는 게 뭐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간다고 또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겠죠. 이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만 이사를 가도 쉽지 않은데 나라를 옮긴다. 언어도 다르다. 생활 습관도 다르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다. 모든 것이 다른 곳에 가서 성공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끔 그 성공한 이민자들의 그런 아주 모범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혹은 그런 것을 준비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기관에서 들려주는 달콤한 얘기를 듣고 나면 나도 가서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사실 이민 와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인들이 아시아계 중에 가장 높은 학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있어서는 바닥에서 두 번째입니다. 맨 바닥이 베트남인들이고요. 지금 현재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국 이민에서 성공을 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올 때 이런 준비를 하고 자세를 갖추고 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5가지 방법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직해라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요. 그러나 미국은 제도 자체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 엄청난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정직 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나오면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유명가가 한 말이죠.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그 이야기는 미국의 먼저 법 체계가 한국과는 다르다는데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은 판례법과 안수법에 의지해서 또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한다고 쳐도 거기서 한마디만 거짓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 사람의 말 전체를 거짓말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바로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이 숙제를 베꼈다. 그거는 아주 큰일 나는 일입니다. 플래지어리즘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 학생 가운데 한 학생이 숙제를 하다가 급하니까 친구 걸 베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그걸 잡아내가지고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 학생 그 학점이 몰수되고 부모가 학교에 불려가가지고 망신을 당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실제로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친했던 한국 학생이 한국에서 왔지만 사실 낳기는 미국에서 난 미국 시민권자였죠. 어렵게 힘들게 아주 의대 공부를 다 마쳤는데 졸업장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의사 자격 고시를 볼 자격은 얻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학교 다니는 동안에 단 한 번 치링, 컨닝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에 살면서 당장은 미국에서 세금 띄어먹고 어떻게 현찰로 장사하면 아주 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금은 자식의 자식까지 따라다닌다는 거.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 미국이 엉성한 것 같아도 그렇게 엉성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걸려들면 끝까지 가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그 유두리가 있는 한국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평소에 그 정직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웃기는 얘기로 미국의 어떤 그 여자, 아주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그 손톱발톱을 하니까 한국 그 네일 테크니션이 물어봤습니다. 직업이 뭐니?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 창녀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바람에 썰렁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대신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A man is in jail in Grayson County facing charges of possessing child porn. Kentucky State Police arrested 37-year-old Clayton Griffith yesterday. Investigators say that he was discovered to have child porn online. Police went to his home to talk to him, then arrested him and seized computer equipment. Griffith is currently being charged with 20 counts of possessing child pornography. A man is in jail. 자, 이 뉴스를 들으셨죠? 여기서 나온 내용이 뭔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컴퓨터에 그 포노그래피, 그 여자들 뭐 벌거벗고 뭐 이런 사진 있죠? 그런 걸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20장이 그 미성년자 18세 이하의 사진이었다.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그건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교도소에 가게 생겼다. 그런 내용이죠.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는 법이 무섭습니다. 아시죠? 한국에서는 뭐 불지르고 데모하고 난리 피던 사람들도 미국에 일단 오면 삼보일배하고 돌아가는 거. 잘못했다가는 경찰한테 총을 맞을 수도 있고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안방에 쳐넣어가지고 집에 못 가게 해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삼보일배로 항상 끝나죠. 그 준법 정신이 모자라고 혹하는 기분을 억누르지 못한다면 미국의 이민을 사실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와가지고 그런 승질 부리다가는 그대로 패가 망신이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동영상에서 미국은 자본주의입니다. 한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본주의는 아니죠. 미국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 거기 가서 머리 수그리고 미안합니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미안합니다는 돈으로 해결을 해야죠. 자기 재산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미국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와가지고 어렵게 고생해가지고 뭘 좀 재산도 마련하고 이제 살만한데 그 법 하나 안 지켜가지고 한국 사람들 경우에 특히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사고 한 건으로 10년, 20년의 이민 생활이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시민권을 안 받은 사람들 경우에는 추방까지 시켜버리죠, 아예. 그래서 한국에서 온 고아인데 입양이 됐는데 문제 가벼운 걸로 추방이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그런 얘기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싶다고 하면 그 법을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법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못 지켰다는 것은 절대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이웃을 존경하라 혹은 존중하라.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거는 아주 골든 룰이죠. Give respect, earn respect. 네가 남을 존경하면 너도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는 뭐 농담 삼아서 요새 그 텔레비전 보면 지금도 개그맨들이 하는데 뭐 대머리가 가졌다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머리가 번쩍번쩍 합니다. 뭐 아유 눈부셔. 뭐 이런 농담을 하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죠. 남의 신체적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농담이라고 한 다음에 분위기가 썰렁해지면 이게 왜 이래? 얘네들은 농담도 이해를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민을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웃을 존경하라. 특히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장애인 이런 얘기는 뭐 얘기를 하면 그건 나는 항상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 흑인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언어 예를 들면은 새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런 얘기를 알아듣습니다, 문제는. 왜? 미군으로 한국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인데, 슈퍼마켓에서 이제 일을 할 때인데, 매니저가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새끼가 지금 5번 아일로 들어갔으니까 훔쳐가나 잘 봐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한 백인 여자가 쫓아와가지고 너 왜 인종차별하냐 그러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 여자는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다녀온 여자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만약에 이 집에서 이거 비슷한 얘기라도 한 번만이라도 더 들으면 니네를 인종차별로 고소하겠다. 인종차별로 고소를 당하는 순간 그 슈퍼마켓은 바로 망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저로 물어줘야 되는 배상금이 최소 수백만 불이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말 한마디 잘못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그 다음에 어린이, 노인, 그리고 소수민족, 얼굴색이 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이나 혹은 행동이나 혹은 뉘앙스를 풍겼을 때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게 많고 열심히 일해서 가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뺏기는 수도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그걸로 한번 해고를 당하면 다시는 다른 직장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이민을 와서 사는데 직장이 안정되고 거기서 안정적인 수입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사실 이민을 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평생 고생하다가 외국 땅에서 죽겠다 뭐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민을 무조건 떠나기 전에 반드시 그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 4H로 대표되는 이런 준비를 해갖고 라이센스를 받을 준비도 하고 또 혹은 그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죠. 미국에 도착해서 하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4H는 뭐냐? 요새 21세기에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정받는 거죠.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지금 이게 코비드 19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주 고생하면서 일하는 장면인데 어떤 분 말씀에 따르면 요새 간호사들은 이 코비드 19을 대처하는 간호사, 물론 목숨을 걸고 하죠. 수입이 주급이 $10,000라 그럽니다. 주급 1,000만 원. 상상이 되시나요?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사명감으로 일하죠. 미국에서는 그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일을 하죠. 사명감을 뛰어넘는 또 사명감을 주는 동기가 바로 돈이죠. 그래서 4H는 21세기 이민 오기 위해서 준비한 그래도 괜찮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몇 년 고생하면 중산층 생활을 살 수 있는 것. 첫 번째 헬스, 의사, 간호사, PA, 물리치료사 뭐 이런 직업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텍, 컴퓨터 엔지니어 아니면 엔지니어 이쪽 계통이죠. 세 번째 hands-on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해도 마지막 작업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 그 기름 묻히고 하는 일에 마지막에 예를 들면 엔진을 바꾼다. 그럼 그거는 사람이 해야죠. 기계가 못하죠. 뜯어내는 거는.
이런 직업, 그래서 라이센스 받는 직업, 뭐 카펜터가 됐던 전공이 됐던 그냥 와서 일하면 시간당 15불 받지만 라이센스를 받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보통 40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hospitality, 이거는 사람들이 늙고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지니까 예를 들면 관광, 여행, 뭐 호텔 이런 직종에 많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직종을 대부분 사실 외국인들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좋은 거는 이 네 가지 업종을 선택하면 어느 직장에 취직하든 대부분 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4대 보험, 의료보험을 포함한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의료보험이 뭐 그렇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나빠가지고 뭐 죽는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죽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건 없으니까 이런 거를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떠나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절약 해가지고 무조건 집부터 사라. 이 말을 제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미국은 집값이 비싸서 살 수가 없어. 유학생들이 특히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초기 이민자들 중에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그럼 좋다. 한국에서 보증금이 난 10원도 없다. 그럼 어떤 집에 살 수 있는지 생각해봐라. 보증금이 없고 그냥 손에 쥔 돈이 단지 몇백만 원 정도 뭐 있다고 치면 한국에서도 전세도 못 얻고, 그렇죠? 집을 사는 건 엄두도 못 내고 한국에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뭐 원룸에 학생들이 가서 살아도 50만 원인데 월세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집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 집을 사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한국에서 서울에 있는 전세를 뺐더니 5억이 된다고 칩시다. 그 돈을 들고 미국에서 제일 집이 비싼 도시 중에 하나인 뉴욕에 왔다고 치면 5억을 가지고 좋은 집은 못 살지 몰라도 당장 살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코압이라고 그러는데 코압은 일종의 아파트죠. 그런 거 한 투베드룸, 3베드룸 이런 거를 현찰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 내고 몰개지 없으니까 살면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거든요. 한국이 집값이 싼 것도 아니고 한국 전세가 절대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블로그에 그걸 설명을 해놨는데, 하여간 미국에 올 때 빈손으로 오면 누구든지 힘든 거고 돈을 조금 들고 오면 그 돈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또 살 수 있는 거고, 왜 한국에 저기 어디 변두리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맨하탄에 살아야 됩니까? 왜 유학생들이 맨하탄에 살면서 한 달에 3,000불 나간다고 컴플레인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가서 서초동에 가가지고 똑같은 집에 세를 사면 똑같은 돈이 나갑니다. 한국은 미국의 소득의 반이죠. 그걸 생각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2배로 집값이 비싼 나라입니다. 그래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기가 돈이 없다 그러면 최저 30만 불 정도면 살 수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아파트들도. 미국은 집은 비싸고 아파트는 싸죠. 그러니까 무조건 집부터 사고 절약하고 모으고 살 생각을 해야지, 여기 오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차도 타봐야 되고, 한국에서 벤츠를 안 타던 사람은 왜 미국에 와서 벤츠를 탑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데 절약. 그래서 집부터 마련해라. 집을 마련하면요, 평균적으로 미국도 세금 나가고 보험료 나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면 집에 들어가는 돈이 꽤 됩니다. 그러나 월세의 절반 정도입니다. 항상 집을 내가 현찰로 다 샀다고 치면.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만약에 미국을 이민 올 생각이 있으면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든 얼마나 뻥뻥거렸든 다 잊어먹고 와서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절약해서
집부터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집을 마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을 땐 저축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한국 외교부의 2017년도 해외 동포 현황을 보면 미국에 200만 명이 넘는 한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죠. 한국 내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미국 이민에서 성공하는 5가지 방법, 또 미국 이민 시 마음과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 첫 번째, 정직하자. 정직 훈련을 하자. 두 번째, 법을 지키자. 준법 훈련을 하자. 세 번째, 이웃을 존경하자. 네 번째, 확실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5번째, 일단 미국에 도착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절약하고, 무조건 집부터 장만하자. 이게 미국에서 이민을 왔을 때 성공하는 5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동영상을 본 누군가는 10년, 20년 후에 그래, 그래도 그 말이 맞아서 내가 이만큼 살아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